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옷을 좀 입었습니다. 참,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못한 것 같은데, 3주 가까이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 가서도 그렇고, 유럽 갔다 와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소설이 많습니다. 조국 사태. 왜 조국 사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조국이 투자한 펀드 중에는 무엇이 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있습니다. 찾아볼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찾아볼게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이미지 요걸까? 다는 안 나와 있네. 자, 일단 요거만 할게요. 자, 블루코어 밸류업, 그린코어 밸류업. 여기 너무 글씨가 작은가? 보이나요? 네,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일 텐데. 이제 인터넷으로 클릭 좀 볼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일까? 선생님, 컨트롤 플러스 하셔가지고 좀 확대를 해줄까요? 네. 자, 자, 자식, 꺼져. 자, 됐어. 자, 여기 블루코어 밸류업에도 있고 그린코어 밸류업에도 있는 건데, 저기 보면 뭐가 나냐? 5G 광중계기, 재난방송 중계기 제조업체가 그린코어 밸류업, 블루코어 밸류업에는 가로등 자동 전멸기, 5G 중계기, 재난 관련 중계기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보는 소설, 즉 가설은 뭐다? 뭐 또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그래? 오케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이다? 얘네들, 중국 애들이 문재인 같은 병신 같은 애들 잘한다 하면서 지편이척하면서 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한국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게 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누구야 이거? 이쁜이 여왕 감시장치. 그렇죠.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다? 돼지가 대량으로 죽어서 시체가 쌓이면 전염병은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호흡기 관련, 감기 관련된 전염병 질환이 잘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어떤 전염병이. 근데 전 이게 지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매우 높다라고 보느냐? 우리나라에 만약에 감기 전염병이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송파구에서 이렇게 퍼져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왜?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청와대예요. 청와대가 국방부, 군인, 경찰, 소방서, 병원 등등을 쫙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됩니다. 즉 재난방지 시스템이 움직이죠. 근데 이 재난방지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그 재난방지 시스템을 누가 깔았다? 조국이. 누구를 통해서? 중국 화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심어놨는데 바이러스가 작동을 안 해. 왜? 전원을 안 켰기 때문에. 근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난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전기 집어넣는 거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쫙! 해킹이 되든 뭐가 되든 뭔 일이 벌어지겠죠. 돼지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그거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전 국가 시스템이 중국에게 손바닥 보이듯 보이게 되는 것도 그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게 제 소설이에요. 제가 그 전염병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 개의 보따리 더 푸는 거예요. 다음번에 무슨 일이 그러면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인가. 얘네들은 바로 우리나라 재난방지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 기관에 해킹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응?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냐? 제가 빨갱이 국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빨갱이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거 시나리오 못 생각해. 이거 나니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 13년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해요. 내가 KGB라면, 내가 중국 공안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꾸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다 나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공작할 거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박사님 대책은요? 대책 없어요. 이거 된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G 깔지 말라고. 지금 이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중국 애들이 우리의 손바닥을 잡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관공서 기관이 완전히 해킹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파 정권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이 너희들 우파 정권이지? 이제 우리 편이네? 자, 잘해봅시다. 한미 군사동맹 회복하고 뭐 F-22라든가 F-35 신무기 도입하고 이런 것들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가 다 쫙 들어오죠. 즉 뭐다? 짱깨들은 문재인 정권 다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파가 돼도 좋고 좌파가 돼도 좋은 거예요. 왜? 이의제의 전법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네들이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야. 뭐 좌파들이 계속 정권을 취해가지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줘도 고마운 거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런 해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더 나가. 더 많은 정보를 중국이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왜? 친미 정권일수록 더 많은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각종 비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스템이 해킹 당한 상태라면 그 모든 내용은 중국이 가져갈 거거든. 지금처럼 반미 정권은 미국이 아무것도 안 주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미국의 입장 속에서 중국의 관점 속에서는 친중 좌파를 지원할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안 할 수도 있다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문재인? 이제 쓰다 버리는 콘돔이에요. 끝났어. 유통기한. 끝. 다른 놈 툭 하면 돼. 그쵸?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적어도 제가 중국의 주석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우지 장난쳐버려요. 이건 제 소설이에요. 제 소설이에요. 그냥. 소설인데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 네. 그렇죠. 우파 지원하겠나죠? 나는 우파 지원할 거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구나. 네. 박사님이 이 정도 예상할 정도면 미국도 이미 예상하고 있겠군요. 그럼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인가요? 아니요. 전략적으로 여기 중요한 적입니다. 말로 안 될 때는 주먹 한 방이 남아있죠. 지금 문재인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집권 아니면 우리나라 위험해진다. 주둥아리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 제가 침략했다 이런 개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실력 행사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왜? 실력 행사 들어가는 순간 봤지?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저 행위를 보라 이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반미화하려고. 그게 걔네들 전략이거든. 그러면서 이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소설이에요. 소설 이것도. 이것도 다 소설. 이것도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매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친중 애들이 중국 당교랑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준다고 해서 중국 애들이 민주당을 끝까지 손을 잡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중국 애들은 안 합니다. 박옥선 같은 조선족들, 친중 조선족들이 한 행위가 뭐였죠?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민주당으로. 그리고 걔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적 이념은 관심 없다. 즉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파의 이념이 아니라 그저 중국인, 자기 조선족의 권익에만 관심이 있다. 누구든 나를 지원하면 네 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누가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상관없이 내 말 잘 듣는 놈이면 된다예요. 여러분들은 국내적 관점에서 좌파 우파를 나누지만은 중국은 여러분들이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듣냐예요. 친중 좌파도 내 편이 될 수 있고 친중 우파도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게 쟤네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에 친중을 싹 빼고 좌파 우파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친중 우파를 제거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